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의대 입학을 목표로 이번 2025년 가을 미국 대학 학부 프리메드 프로그램 또는 BS로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이번 가을까지 남은 약 6개월간 동안 대학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미국 대학 학부 1학년 재학생들 중에서 3학년 마치고 의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지금의 GPA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GPA 관리하는 전략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월은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 의대 목표로 프리메드나 BS 또는 통합의대, BSND로 입학을 지원해서 그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기죠. 그래서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대학 학부로 입학 전에 영어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거나 고등학교 때 했던 이제 AP 사이언스 과목들을 다시 훑어보는 수준의 가벼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공부만 집중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 학부 입학 후에 문제가 없을까? 또 최종 의대 지원 전까지 충분한 대학 GPA를 획득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의대 입학까지 문제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제 1학년 1학기 끝나고 방학 끝나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죠. 1학년 1학기 GPA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2학기 GPA도 문제 없고 2학년 과정도 지금처럼만 하면 우수한 GPA 획득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GPA 선행학습과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영상의 순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한 GPA 조건과 경쟁력 있는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행학습, 지금부터 해야 될 선행학습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판매디랩이 추천하는 학부 프리메드 학생들에 대한 선행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한 학부 GPA 조건과 경쟁력 있는 스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의대는 이제 알다시피 대학원 형태죠. 그래서 그 전에 학부를 입학을 먼저 하게 되는데 학부는 이제 BS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프리메드 프로그램,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말하게 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학부 과정과 의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ESMD, 통합 의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의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고등학생, 아주 우수한 조건의 특정 고등학생들만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한 뒤에 일부 조건만 유지하면 특별한 단계 없이 MCAT도 면제되고 이제 바이패스해서 의대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통합의대 BSMD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통합의대 프로그램 자체가 그 의대가 위치한 주,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인스테이트 학생이면서 영주권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선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판메디 랩에서는 이제 사실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통합의대보다는 고전적인 4 플러스 4 방식의 루트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통합의대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대학 학부로 입학을 한 뒤 다시 의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요소는 이제 크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량 평가 요소, 그리고 정성 평가 요소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량 평가 요소를 보면 의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선수 과목들, 프리레퀴짓에 대해서 이제 모두 이수하는 게 기본이고 그 이수 과목들에 대한 GPA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그 어렵다는 MCAT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부 GPA는 의대 지원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GPA나 MCAT 점수가 경쟁자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면 우측에 있는 이제 정성 평가 요소들을 최대한 높여서 본인의 스펙,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GPA가 많이 낮다면 사실 다른 요소들을 잘 만들어도 합격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 요소를 보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정서평가 요소가 정서평가 요소를 보면 이 정량평가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는데 이 정성평가 요소들을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 의대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의대 지원자들의 이제 GPA나 MCAT 점수들은 대부분 비슷한 라인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대 입학사정관, 어드미션 오피서들 입장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할 때 이 정성평가 요소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보면 이제 닥터 쉐도잉이 있는데 이 쉐도잉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병원들을 열심히 서치해서 구글링해서 쉐도잉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의대가 있고 그 학교 대학 학부에 의대가 있고 그 학교에 뭐 프라이머리 케어 병원이 있다면 학교의 도움을 통해서 쉐도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더 이제 학생들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이 서치해서 주위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서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디컬 발런티어도 이제 학생이 직접 서치해서 찾고 신청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학교에서도 또 이제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거나 가입돼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서포트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리서치도 이제 멘토링 교수님을 찾고 부탁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본인이 직접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고 요청하고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 컨펌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의 도움이나 리서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추천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어드바이저가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가 추천서 취합도 해주고 연결을 해줘야 편하죠.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학교의 또 절대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될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도움을 받으려면 저희 판메디랩에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BS보단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부 GPA와 MCAT 점수가 최종 의대 합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2023년 미국 의대 지원자들의 GPA와 MCAT에 따른 합격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GPA가 MCAT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 GPA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PA가 3.8, 미국은 이제 대학 학부가 4.0 만점이죠. 3.8 이상, 3.79 이상, 3.8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60% 이상이었다. 실제로 합격생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아래 단계 3.6에서 3.8 사이가 41%. 그러니까 3.6 미만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10에서 15% 가까이 뚝뚝뚝 떨어지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3.2대나 3.0 2.8대도 합격한 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99.9% 영주권 시민권자이면서 인스테이트 학생이면서 그 학생이 거주했던 지역에 있는 의대를 이야기할 때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MCAT이 굉장히 높거나 다른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도 이제 최대한 GPA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3.7대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MCAT을 보면은 MCAT도 이제 528점 만점에 517점 이상이면 78% 합격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 MCAT은 이제 그 지원자들의 평균 이제 505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515점 이상 정도는 돼야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의대 그 별로 이제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의 학부 GPA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의대별 그 GPA 조건은 합격자들의 평균 GPA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의대가 위치한 주 외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또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라면 여기 있는 평균 GPA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GPA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1학년부터 이제 착실하게 GPA를 관리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운영하는 이제 베일러 의대가 있죠. 미국에서는 텍사스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베일러 대학 그 의대 여기 보면 3.93대가 나오죠. 518.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제 보스턴 의대도 3.85. 브라운, 뭐 케이스 웨스턴, 컬럼비아, 웨일, 코넬 다 3.8, 3.9대죠. 이게 평균입니다. 백인, 그다음에 영주권 시민권자, 유학생 다 포함해서 평균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아니면은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도 높아야 된다. 거의 그러면은 뭐 3.9, 3.95 정도 수준인 거죠. 다음 보면은 이제 그 UCLA, 그 듀크, 에머리, 그 USC, 메이오, NYU 이런 경우도 보통 이제 3.8, 3.9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만점에 육박한 숫자고 이제 듀크나든가 아니면은 메이오, NYU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미국 내에서 의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의대의 아이비리그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MCAT 점수도 거의 어, 접근하기가 힘든 점수 수준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럿거스, 존스 홉킨스, UC 샌디에고, 플로리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다 의대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인데 이제 GPA가 거의 다 3.9대 가깝죠. 그래서 참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지원 준비 학생들은 학부 3학년이 끝난 여름부터 보통 이제 그 2, 3개월간의 엠카스를 통해서 의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의대 합격이 되면 4학년을 마치고 그 해 가을에 의대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 중에서 3학년을 마치고 마치지 않고 이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갭이어를 통해서 그 시기 때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사이에 그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학생이 3학년까지 학년마다 최상의 GPA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당연하겠지만 3학년 마치고 의대 지원서 제출 시 어플리케이션 제출하게 되면 본인의 GPA는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적용이 되죠. 그래서 2학기 GPA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서 3학년 1학기까지만의 오버all GPA를 갖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합격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학부생이라면 본인 학교 의대 지원 시에 이제 EAP, Early Assurance 프로그램이 있죠, 보통. 그래서 2학년 정도까지, 뭐 학교에 따라서 조건은 다를 거예요. 1학년까지 또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오버all GPA와 다른 여러 가지 정성평가 요소의 스펙을 보고 학교에서, 뭐 교수님이 추천한다든가 해서 이 Early Assurance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3학년 전에도 본인이 대학 다니는 그 대학의 의대에 조기 입학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MCAT을 면제받고요. 그다음에 2, 3학년 때의 어떤 GPA 상관없이 메디컬 스쿨에 이제 입학이 확정이 되죠. 그런 이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GPA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만일 미국 의대를 준비하는 미국 대학교 학부생들 중에서 학부 GPA가 안 좋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 지원 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오버all GPA가 그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교별로는 좀 다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 3.7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3.85, 3.9대 이상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이제 GPA가 3.7 미만일 경우에
이제 다른 스펙들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텐데 그 스펙이란 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GPA가 안 좋으면 그 다음 요소인 MCAT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AT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512점 이상이 필요한 유학생은 516점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GPA가 3.7 미만일 경우에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MCAT은 518 이상이 나와야겠죠. 유학생은 520점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MCAT이 워낙 또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이 점수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MCAT도 이제 시원치 않다.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마지막 요소지 메디컬 액티비티를 최대한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닥터 쉐도잉을 보통 100시간 이상을 하고 있고 메디컬 발런티어를 350시간에서 400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GPA 안 좋고 MCAT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최대한 본인의 스펙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닥터 쉐도잉은 150시간 이상, 발런티어는 450시간 이상, 그다음에 이제 메디칼 또는 이제 사이언스 리서치까지 필요할 텐데 지금 미국 대학교 학부생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렇게 쉐도잉이나 발론티어를 2년에서 3년 사이에 150시간, 450시간 이상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방학 때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서도 해야 되고,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드텀이나 파이널이 있는 그 시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주말마다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제일 그래도 학생이 집중하기에도 좋고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은 GPA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국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학부에서 이수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의대 기본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 의대 기본적인 과목은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오, 아나토미, 제네틱스가 있고 아래 부분에 이제 모레큘러나 셀 바이오, 바이오스탯, 사이콜로지 같은 것들은 이제 의대에 따라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 많은 과목들을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의대 지원 전까지 80%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과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학년별, 학기별로 이제 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이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략과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젠캠, 젠바이오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외에 필수 이수 과목들을 매 학기마다 이제 빼곡하게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준비 학생들은 또 이런 과목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 매 학기마다 의대 정성평가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닥터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론티어나 뭐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한 리서치 스펙까지 또 쌓아야 되죠. 그래서 과목 공부에만 또 집중할 수 없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학생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30% 가까이는 이런 정성평가 요소에도 또 열심히 또 쏟아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메디컬 발런티어에 집중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과목 GPA 외에 닥터 쉐도잉을 본격적으로 하고 리서치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1학년 때 과목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이 또 이제 MCAT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MCAT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영역에 연결이 되는 중요한 또 과목이다 보니까 2, 3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의 또 GPA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특정 과목에서 GPA가 삐끗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절학기, 뭐 리테이크라든가 위스트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시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재수강하기도 어렵죠. 방학 때마다 또 이제 발런티어로 가야 되고 쉐도잉뿐만 아니라 리서치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때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을 복구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번 지나간 GPA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매 학기마다 GPA 관리에 충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수 이수 과목들 중에서 1학년 때 이수하는 젠캠, 젠바이오, 올고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들과 달리 중요도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과목들은 미국 학점, 크레딧에서 거의 5점에서 6점짜리 과목들이죠. 다른 과목들이 보통 2점, 3점 정도짜리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만큼 전체 GPA에 또 가중치 적용도가 가장 큰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A 학점을 받게 되면 2학년 때부터 이수하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 낮은 학점을 받아도 그만큼 커버가 되는 거고 반대로 B 학점, B 마이너스 이하로 이제 이 과목들에 대해서 받게 되면 의대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비상등이 빨간 등이 켜지게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이수하는 이 젠캠, 젠바이오, 올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2학년 때 또 이런 뭐 준비하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반드시 A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 세 과목 중에서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이제 1학년 1학기를 끝내고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의 과목인 이제 젠캠, 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은 당연히 대학교 학부 1학년 입학 전인 지금 시기죠. 지금 열심히 선행학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해놓는다면 1학년 입학 후에 그만큼 여유가 생겨서 1학년 때 해야 될 메디컬 발런티어에도 집중할 수 있고 또 2학년 때 이제 핵심인 여기 우측 좌측에 있는 얼가닉 케미스트리에도 선행학습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선행학습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과목들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특히 이제 미국 AP, 제네랄 과목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한국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AP 케미스트리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충분히 열심히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A 학점을 받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AP 캠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젠캠에 대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AP캠은 이제 대학의 젠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낮지는 않고 AP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죠. 그런데 이 케미스트리의 같은 단원 내에서 AP와 젠캠, 제네럴 과목의 같은 단원에 대해서 단원과 주요 개념의 내용, 목차는 같습니다.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내용, 난이도, 심화 깊이 수준, 범위, 내용 그 배우는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기본적으로 AP와 제네럴 케미스트리 사이에 단원은 같습니다. 원자 구조, 분자 결합, 연력학도 있고요. 반응 속도론, 평형 전기화학 이런 단원들이 있는데 그 개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원 대비해서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때 제네럴 과목, 그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에서는 뭐 원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AP에서 보통 덜 다루고 가볍게 다루는데 제네럴 과목 젠캠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다. 뭐 분자 결합도 제네럴 과목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연력학, 뭐 반응 속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 평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제네럴 과목이 다른 방향성을 갖고 다루다 보니까 전기화학도 AP보다 이제 제너럴 과목에서 이제 계산이라든가 수학 문제가 더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AP 케미스트리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너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데 좀 더 편하고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든 것들이 철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번에 이제 2025년 가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AP 공부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부터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제너럴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그냥 그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차이점을 확인하고 반드시 1학년 2학기를 마칠 때는 젠캠 과목에 대해서 A 플러스 학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AP 바이올로지 그리고 제네럴 바이올로지, 젠바이오 이 두 과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바로 앞서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캠하고 젠 캠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원하고 주요 개념은 AP와 제네럴 과목이 거의 같습니다. 뭐 생명의 기원, 생화학, 생물학, 효소, 물질, 대사, 유전, 분자생물 똑같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P 바이오도 젠 바이오하고 깊이, 난이도, 방향성, 범위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세포생물학은 AP보다 젠바이오에서 기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게 되고 효소 물질 대사 이런 것들도 이제 AP보다 젠바이오에서는 효소들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한 효소들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전도 AP보다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 관련된 내용들이 더 심화가 되고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도 AP보다 젠바이오에서 실험 분석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학교에서 AP캠, AP바이오를 충분히 공부했던 학생들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드로 젠캠, 젠바이오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지금 반드시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뭐, 많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던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와 미국의 이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의 방향성이 다르고, 시험 범위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고등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수능을 기준으로 이제 이 화학 생물이 준비가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물이 오로지 이제 수능을 위한 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론적인 교육 위주고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는 방향성이나 실험, 뭐 여러 가지 깊이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 화원이라고 하죠. 화원이 이제 미국의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 기본화학 수준이고, 한국의 이제 수능용 화투가 미국의 AP캠보다 더 좀 더 낮은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혹시라도 이제 미국의 의대 쪽을 준비해서 SAT까지 준비해서 어떻게 갔다. 그래서 이제 프리메드나 이제 BS로 입학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 만나는 젠캠이나 젠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단원이나, 제목,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념에 대해서는 제목들, 타이틀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화학 생물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방향, 깊이, 범위, 강조하는 챕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은 국제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 있던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학 1학년 때 입학하게 되면 이제 웬만한 한국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를 거의 절반도 못 듣죠. 처음에 이제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향도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메디 랩이 추천하는 의대 준비 학생들의 선행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점부터 학부 1학년 입학 전까지 그리고 2학년 전까지 필수 선행학습 과목들에 대한 학습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은 이제 지금 이번 가을 한 7월, 8월 정도까지 2월부터 8월 약 6개월 정도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 배우게 될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젠캠, 젠바이오 과목들에 대해서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 끝내고 다음 과목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같은 과목을 젠캠과 젠바이오를 동시에 어렵더라도 쭉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모든 대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죠. 매스 칼큘러스. 이제 그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잉글리시 컴포지션 같은 걸 배우는데, 매스 칼큘러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서 배워도 돼요. 이거는 한국의 수능으로 보면은 이제 고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훑어보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젠캠, 젠바이오, 매스 칼큘러스 이 세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잉글리시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렇게 될 거고, 2학년 때부터 하게 되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정도, 젠캠을 원 정도를 하고 나서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때쯤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도 이제 그 1학년 때나 지금 한 번은 훑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2학년 때 이제 올고와 올가닉 케미스트리와 함께 가장 좀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이제 바이오케미죠. 이런 과목들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판메디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렉처 및 튜터링에 대한 과목은 이렇습니다. 대학 학부에서 배우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매스 칼큘러스 2학년 때 올고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오, 피직스, 바이오캠 이런 과목들을 저희가 렉처와 튜터링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미드랩의 이제 미국 의대 목표 학생의 대학 학부 선행학습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보신 이제 의대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인강이 있고 렉처가 있고 두 번째 이 인강을 뒷받침하는 1대1 온라인 튜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에 대한 대학 학부 1, 2학년 과정에 대한 그 학교 생활 멘토링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강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판메디랩의 이제 온라인 렉처 인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의치학대 목표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학교 프리레퀴지 서브젝트에 대한 렉처가 판메디랩이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봤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통 이제 AP에 대한 과목들 아니면 SAT에 대한 과목들에 대한 렉처는 많이 있는데 대학 학부 1,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프리레퀴지 과목들에 대해서 렉처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판미드랩은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렉처를 제작해서 이런 그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강의하는 렉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이든 어떤 디바이스든 가능하고 녹화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대학에 가서도 이제 뭐 학교 끝나고 기숙사에서 밤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1대1 튜터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의치학대 또는 이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1대1 과외 개념이죠. 1대1 튜터링을 진행하고 이제 이 튜터링은 단순하게 인강을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Q&A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학습 전략, 어떤 뭐 요령, 암기 방법, 공부에 대한 어떤 전략, 여러 가지 부분들 하다못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 하다못해 이제 실험 과제 같은 것까지 제출하는 데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GPA 관리가 너무나도 좋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강과 튜터링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멘토링을 저희가 무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 학생에 대비해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한 기숙사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없고 학교의 어드바이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의치학대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학교 생활을 멘토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드립의 인강이라든가 튜터링을 제공하는 선생님들은 이렇습니다. 뭐 듀크 메디칼 스쿨, 베일러 메디칼 스쿨이나 메릴랜드 치대, 아니면 이제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 미시간, 뭐 존서키스나 그 UIUC, 하버드 출신 선생님들이 저희가 직접 튜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판매드립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그 밑에 보이시는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